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홍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풍선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과의사인 저는 오랫동안 고도비만 수술, 위절제, 위밴드, 위우회 수술 등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풍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술보다 수술 결과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모든 고도비만 환자들이 위를 묶고 자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초고도비만 환자, 약 150kg가 넘는 분들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수술 진행을 못합니다. 애초에 마취과에서도 받아주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까지 있다. 이거는 정말 수술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에게 바로 전신마취, 위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수술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내시경을 통한 위풍선 시술을 먼저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비만 수술로서의 수술 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도비만부터 고도비만까지, 고도비만에서 초도비만 환자들까지 위풍선 시술을 해본 결과 이 경험을 토대로 위풍선 시술 누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삽입 제거 방법과 시술 전후 주의사항, 시술 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위풍선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위풍선 시술을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위풍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위풍선 시술 시간 딱 20분 만에, 총 20분 만에 끝나는 시술입니다. 심지어 환자 경우에 따라서 수면 마취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위풍선 시술은 엔도베리애트릭스, 즉 내시경을 이용한 체중 감량 시술 중 가장 많이 시술되어 왔고 결과도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체중 감량 기전을 설명합니다. 환자분, 500cc 물, 아니 생맥주를 드셔보셨죠? 그 맥주가 내려가지 않고 위장관에 계속 머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가 불러서 다음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포만감이 유지돼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분들은 위풍선을 삽입해도 억지로 계속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는 가급적 시술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의 비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검사와 식습관 설문지 등을 조사해서 위풍선이 위장 안에 거치하고 있는 6개월 동안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병원을 자주 내원하는 것도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위풍선 삽입 시술을 하러 한 번,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위풍선 제거를 하러 한 번, 총 2번만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방문해서 현재 식습관, 체중, 섭취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위풍선을 원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시술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풍선에서는 환자의 셀렉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렇다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전에 대규모 위풍선 컨센서스 미팅이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숙련된 위 내시경 의사들에 의해 진행된 약 4만 건의 위풍선 시술 데이터를 놓고 위풍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거죠. 어떤 사람이 위풍선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시술 전후 관리, 합병증 관리 등등 의견을 모은 거죠. 가장 큰 데이터입니다. 4만 건의 위풍선이 다 같은 제품은 아니고요. 미국 제품인 오베라 BIB 위풍선이 78%로 대부분이 이 풍선을 사용하셨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는 제품이며 500에서 700cc 정도의 식염수를 넣는 실리콘 재질의 위풍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 저희 병원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콘, 슬리미 매드, 또 양과 크기가 조절되는 스파츠 위풍선도 있습니다. 2.4% 정도 많이 사용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전 500cc 맥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위풍선이 체중 감량되는 기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cc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위풍선이 위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무게가 다 합해서 500g 정도, 600g 정도 그 무게가 축구공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른 느낌이 계속 들고 이게 바로 위풍선의 가장 큰 작용 기전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작아도 혹은 너무 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위풍선에 식염수를 300cc 정도 넣게 되면 포만감이 없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없게 되고, 반대로 무리해서 800cc 정도 넣게 되면 포만감이 아니라 심한 불쾌감이나 위통증으로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풍선의 경우는 의사의 역량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체중 감량 기전은 위에 실제적으로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용적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위풍선의 위 전체 용적의 약 3분의 2 정도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체중 감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풍선이 위장 안에 있게 되면 식욕과 포만감 중추 역할을 하는 뇌 시상하부에 신호가 가서 지속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위풍선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 6개월 후에 보니까 약 18.4%의 총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18에서 20kg 정도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죠. 그리고 위풍선을 넣은 후 거부감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제거하는 경우도 약 2.2%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위풍선 시술의 적응증입니다. 시술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성장판이 다 닫히고 난 후 고도 비만인 경우 나이는 12세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식이 다이어트 운동 등으로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나이 제한이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 받으신 최고령 환자분이 68세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술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 안에 위궤양, 위출혈이 있는 경우와 위절제 등 위수술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식도 정맥류, 간 경화 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시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 식도 열공 탈장이 5cm 이상인 경우 항응고제 약물을 계속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위염이나 식도염 그리고 헬리코박터 염증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환자분들에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은 경우나 위 내시경을 해서 헬리코박터 위험의 상태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위풍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체중 감량이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위풍선의 체중 감량 기전과 어떤 환자들이 위풍선을 받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시술 후 관리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죠. 위풍선 시술로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